지금 가지고 있는 아파트 계속 보유할까요? 아니면은 매도할까요? 중요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실제 아파트 이름을 나열하면 거기 호가가 오른다, 매물 걷어들인다라는 댓글들이 예전보다 더 많이 달리고 있고, 제 친구가 어디 부동산 카페인지 블라인드인지 스레드인지 캡처해서 뭐 송이구 민폐다, 시장 교란한다, 어쩐다 이런 거 보내주기도 하거든요. 보는 사람이 뭐 몇만 명이 되니까 있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아파트 이름을 언급하면서 해 나갈지, 아니면 진짜 원하는 분들만 볼 수 있는 그런 다른 루트가 있는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고, 그 중에 하나가 문화센터였죠. 또 지역에 대해 분석을 하거나 사연을 볼 때 특정 아파트를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어쨌든 이게 누군가한테 도움이 되더라도 누군가에게는 피해가 된다, 너 때문에 내가 사려는지 못 샀다는 말, 또 수도권에 계신 부동산 사장님들이 목이 쉴 정도로 전화가 계속 왔다, 이런 말들이 너무 많아져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하다가 결국에는 멤버십을 하려고 합니다. 올해 초부터 이런 생각을 좀 해왔는데, 왜냐면 협박 메일들이 좀 몇 번 왔어요. 어떤 지역 얘기하는데 왜 우리 아파트는 얘기 안 하냐, 일부러 안 한 거 아니냐, 우리 아파트에 감정 있냐, 내가 너 찾아가서 가만 안 둔다, 이런 협박성 메일들. 이게 과거에는 얼마 안 왔는데 지금은 되게 많이 와요. 또 어떤 곳에서는 우리 주민들이 돈을 모아서 돈을 줄 테니까 우리 아파트 언급 좀 해달라, 좋게 좀 말해달라, 이런 메일들이 많이 와서 내가 지금 이걸 하는 게 맞나? 내가 지금 이걸 왜 하나? 이런 고민이 있었거든요. 근데 문화센터에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몇 억대는 어떤 거 뭐 몇 개 어떤 게 좋다 이런 거 사시라 말씀드리긴 하는데, 이 문화센터 매주 대기가 최소 500명이 넘어갑니다. 또 대기도 너무 길고 또 시간과 장소도 정해져 있다 보니까 문화센터 측에서는 금액을 올려도 될 것 같다라고 저한테 진짜 말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일단 35,000원을 유지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당근에서 막 이거를 15만 원에 팔고 뭐 이거 또 다른 어떤 플랫폼에서 되팔이를 하질 않나, 이건 좀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튜브에서는 도움을 많이 받았다, 이런 댓글들이 훨씬 많아서 아파트명을 대놓고 언급해 왔는데, 지금 안 좋은 말들이 계속 들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참고로 내 집 마련을 하신 분이나 갈아타기 계획이 당분간 없으신 분들은 가입을 할 이유가 전혀 없고요. 나는 딱 이 금액대 보고 있는데 물어볼 사람이 없다, 이런 분들만 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동안 해왔던 부동산 이론이나 인생 얘기 등등 전부 예전처럼 다 할 거고, 단지 이 정도 금액대로는 여기가 좋겠다, 이 아파트가 좋겠다, 이 영상들만 가끔씩 올릴 거기 때문에 한 달에 영상 10개를 올린다면은 6개는 뭐 평상시처럼 올리고 4개는 딱 찍어드리는 영상을 올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파트 단지명 없는 사연들을 보도록 할게요. 지금 서울 13억대 아파트는 자산가치가 없는 걸까요? 자산가치가 없다 함은 시간이 지날수록 평균가치 이하로 수렴하느냐는 의미입니다. 상급지로 지금이라도 올라타야 될까요? 이런 사연이었는데요. 자산가치 있습니다. 제가 아파트는 최소 5억부터 보라고 말씀드리죠. 5억 이하는 흐름을 거의 못 따라가는데 5억이 넘으면 그래도 상승장 때 천천히 올라가기는 합니다. 자산가치가 있다는 뜻이에요. 13억짜리도 충분히 자산가치가 있습니다. 이 부동산이라는 건 같은 10%가 올라도 비싼 게 더 많이 오르기 때문에 자꾸 내 거는 가치가 없나라고 느낍니다. 심지어 압구정 내에서도 현대 3차는 잘 올라가는데 왜 미성은 왜 이렇게 안 올라, 이렇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게 끝이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똘똘한 한 채의 최소 기준은 5구 제곱에 20억 정도인데, 조금 더 투자 가치를 본다면 이 정도까지 한 채를 가고 나서 다른 투자를 할 건지 아니면은 더 상급지로 갈 건지, 이 정도에서 정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북과자 재개발을 보유 중이고 직장 한 명은 인천, 아내는 뭐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안에서 5년마다 순환한다고 합니다. 아이는 한 명 있고요. 부부 입장에서는 좋은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재건축 이후에 신축 효과가 극에 달할 때쯤 더 보태서 상급지로 갈아타기를 할지 계속 금융자산으로 불려갈지 고민이라고 합니다. 북과자 재개발인데 이분이 가지고 계신 게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과 딱 붙어있는 곳이거든요. 여기가 완성이 되면은 이 DMC의 대장이 될 곳입니다. 그런데 갈아타기 할 수 있으면 하세요. DMC 여기 상암 쪽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늘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 마포는 저렇게 많이 오르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덜 오르지? 이렇기 때문에 마포까지 한번 점프하시고, 또는 동작이나 성동이나 강동이나 뭐 그쪽으로 한번 점프하시고, 전사연에서 말씀드렸던 5구제곱 한 20억 정도 있죠. 이 정도까지는 한번 가고 그 다음에 금융자산으로 늘려가면 좋겠다는 게 저의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현재 실거래가 11억인데 15.5억 아파트 가는 건 1.4배 정도 되는데, 이 정도면 가는 게 나을지 그냥 이거라도 가지고 가는 게 나을지 고민이라고 합니다. 제가 1.5배를 계속 말씀드려서 이분이 1.4배 정도라서 좀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만약에 가려는 아파트가 1.5배가 정확히 되지 않아도 더 상승 가치가 확실하게 있다면
가셔도 됩니다. 비슷한 급지에서 평수만 늘리는 건 안 되고요. 평수가 좀 좁아지더라도 상급지 점프를 하는 거라면 찬성, 또는 재건축이 진행되면서 진도가 잘 나가고 있고 완공이 되면 확실하게 좋아지는 곳이라면 찬성입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가지고 있는 아파트의 절대가가 30억인데요. 1.5배 원칙은 꼭 지켜야 될까요? 30억에 1.5배면 45억이죠. 근데 이게 자금이 너무 많이 필요하잖아요. 사실은 1.5배를 지켜야 되는 게 맞긴 해요. 왜냐면 절대가가 커지면 커질수록 급지 이동이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어 10억짜리에서 15억짜리 가는 건 그래도 급지 점프를 할 수 있는데 30억에서 35억 같은 5억을 더 쓰더라도 이게 별로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티가 안 납니다. 잠실에서 갈아타기를 하면 못해도 대치동 신축이나 반포나 이쪽으로는 가야 되는데 이쪽은 40억이 다 넘죠. 네, 그래서 세금적인 비용적인 부분 측면도 있지만 급지를 확실히 점프를 한다 못한다의 의미도 있겠습니다. 다음 사연인데 제 아들이 5천만 원밖에 없어서 4억짜리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합니다. 소형 평수로만 구성되어 있는 구축입니다. 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돈을 조금 더 모으시는 게 맞아요. 5천만 원으로 내 집 마련은 좀 어렵습니다. 과거에 갭으로 사는 게 가능했다면 5천만 원에 어떻게 신용대출 5천에 부모님이 1억 도와주신다면 종잣돈 2억이 되죠. 그 2억 정도의 갭으로 5, 6억대 아파트를 사는 게 가능했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저축을 더 하시는 게 맞습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상승장에 판 다음에 월세로 기다리다가 하락장에 사려고 합니다. 절대 안 되죠. 하락장이 언제 올 줄 알고요. 그리고 상승장에 팔았는데 만약에 그 뒤로 상승장이 더 이어져. 그렇게 되면 난감해지죠. 많은 분들이 이거를 주식이나 코인처럼 생각해서 고점에 팔고 저점에 다시 사야지라고 접근하는데 부동산은 그렇게 타이밍을 재는 시장이 아닙니다. 상승장에서는 고점이니까 한번 팔아볼까? 하락장에서는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릴까? 이게 아니라 조건에 맞는 갈아타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에서의 갈아타기는 고점 저점을 맞추는 기술이 아니라 시장 상황에 맞춰서 한 단계씩 자리를 옮겨가는 전략이라고 보셔야 돼요. 이 중요한 건 상승장이냐 하락장이냐 보다는 지금 이 시장에서 내가 움직일 수 있는 타이밍을 정확히 읽는 것인데, 그러려면 내가 가고자 하는 곳과의 시세 차이를 계속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작년에는 몇 억 차였고 올해는 몇 억 차였고 또 몇 년 전에는 몇 억 차였고 이 상대적인 비교를 계속 해나가시면서 그게 조금 폭이 줄었을 때 그때 갈아타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부터는 금액대별 추천 아파트 영상을 멤버십 전용으로 올릴 예정이고 나머지는 원래 늘 하던 대로 올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하나 말씀드리자면 아이폰과 안드로이드의 결제 방식에서 가격이 차이가 있습니다. 아이폰은 앱스토어 수수료 때문에 아이폰이 안드로이드보다 10,000원 정도 더 비싸게 나오더라고요.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웹에서 접속한 다음에 결제를 하셔야 안드로이드와 같은 금액이 됩니다. 저도 이 결정을 하기까지 되게 좀 오랜 시간이 걸렸고 좀 마음고생도 했는데 만약에 저 때문에 진짜 몇 명이 악의를 품고 어떤 범죄를 저지른다든지 이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배제하기 위해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